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1학년 때도 배웠을 텐데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고 y 절편이 n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약속합시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기 m, y절편 n을 대입해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울기와 y절편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똑같이. 기울기가 m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y절편이 아닌 그냥 점 A를 주어주는 거야. A를 x1, y1이다 라고 주어지는 거죠. 기울기와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y-y1은 기울기에 x-x1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x좌표가 x 뒤에 빼기 x1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y좌표가 y 뒤에 y 빼기 y1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 뭐와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기울기 m은 주어져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n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n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y는 mx 플러스 n 위에 한 점 x1, y1이 있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 대신에 y1, x 대신에 x1을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1은 mx1 플러스 n. n을 몰라요. 따라서 n은 뭐가 될까요? 반대로 넘겨버리면 y1 마이너스 mx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n자리에 y1 마이너스 mx1을 대입하면 y는 mx 플러스 n자리에 y1 마이너스 mx1이 들어가게 되고요. y1을 이쪽으로 보내고요. 여기에 있는 m 똑같죠. 공통이기 때문에 묶으면 y 마이너스 y1은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x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 공식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두 점을 줄 거예요. A라는 점 x1, y1이고요. B라는 점을 줄게요. x2, y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방금 배웠습니다. 뭐라고? y-y1은 m의 x-x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x1 그대로 있습니다. y1까지도 같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m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m이 뭐예요? 기울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울기 배웠죠?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예요? x의 증가량, x2-x1분의 y의 증가량, y2-y1이 되고 이 기울기를 여기다가 숑 대입해 주시면 뭐가 돼요? y-y1은 x2-x1분의 y2-y1의 x-x1이라는 공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분모는 항상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즉 x2-x1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x2와 x1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번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요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x절편이 a라고 주어져 있고 y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강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x절편이 a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다른 표현이 뭐예요? a, 0을 지난다. y절편이 b이다의 다른 표현은 0, b를 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y-y1 0은 x의 증가량
a-0, y의 증가량 0-b에 x-x1, a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때 이 0은 사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0은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b로 한번 나눠볼게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여기도 0 없어지죠? 0 없앨게요. 양변을 b로 나누면 b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 b로 나눠보세요. b로 나누면 약분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됐나요?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a 하면 1이 나오게 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러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식을 만들어낸 건데요. 잘 보세요. 뭐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이다 할 때 x절편 a분의 x 더하기 y절편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었고요.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x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요 내용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면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x축과 평행하고 싶어요. 평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기 y절편이 2다 라고 했을 때 잘 살펴보세요. x가 0일 때도 2죠. x가 1일 때도 2죠. x가 2일 때도 2죠. 3일 때도 2예요. 항상 y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은 2가 나온다. 즉 y는 2라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x축과 평행하죠. 거꾸로 한 번 더 살펴보면 y축과는 어때요? 수직입니다. 요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생겨야지 평행하죠. y축과 평행하다. 다르게 얘기하면 x축과는 뭐하다? 수직이다.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2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0일 수도 있죠. x가 2일 때 y도 2일 수 있죠. x가 2일 때 y가 4일 수도 있죠. 즉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값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x는 2이다 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6가지의 직선의 모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요것을 우리 한 번 더 정리하고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디에서 응용 문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과 통계 기본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스캔해 주는데 2번 반복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디서 응용이 되느냐? 수열이나 아니면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선의 방정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선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m이고 점 a1, y1을 지나는 직선은 y-y1은 m의 x-x1이다.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만약에 y1이 아니라 여기에 y2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오면 돼요? x2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한번 볼게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프 문항이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더하기 1분의 y는 1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5번, 6번은 여러분 밑에 조금 빈칸이 있을 겁니다. 그래프 그려두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4번도 꼭 그려두시고요. 5번, 6번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또는 Y축과 수직이게 그려준다. 그리고 여기가 K라면 이 이름은 뭐라고 된다? Y는 K다 라고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옆에다가 쓸게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뭐라고 쓸 수 있다? Y축과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적어 두셔야 됩니다. 다음,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여기를 K라고 하면 이름이 뭐다? X는 K이다.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X축과 수직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우리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X축과 수직이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 다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